이게 장부 정지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자동으로 발견되고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자기 검증 기능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 발생주의는 속이기가 힘들어요. 물론 발생주의에서도 여러분들 분식회계 이거 들어보시잖아요. 분식집 회계가 아니고 분자는 가장할 분자, 분장하다라는 분자예요. 한자가 써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써봐세요. 요 분자, 분장하다 할 때 분자. 거짓으로 꾸민 회계, 그 분식회계거든요.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현금주의는 어머님한테 20만 원 받아가지고 행정학 수강증 18만 원인데 20만 원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시제가 제로입니다 이렇게 속일 수 있지만 이거는 항상 양쪽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한쪽을 속이려고 하면 어디선가 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게 속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류를 발견해주고 그걸 바로잡아주는 자기 검증 기능을 갖는다. 주로 발생주의에서 채택한다. 그 밑에 복식북의 기본 원리에서 재무상태표 다음 쪽에 손익계산서 이런 거 작성하거든요. 그 재무상태표가 대차대조표예요. 그래서 자산, 부채,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인데 민간 기업에서는 이걸 자본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자본금을 대가지고 뭐 기관을 설립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빼기 부채를 그 표의 첫 줄 순자산이라고 불러요. 순자산. 그리고 순자산이 커야 재정 상태가 건전하고 좋은 거예요. 부채가 많아가지고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하면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자산 부채 종류예요. 유동자산, 고정자산,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동. 오른쪽 날개 보시면 리퀴디티, 유동성. 여러분들 IMF 구제금융 때 저희 IMF 위기 때 무슨 위기라고도 했었잖아요. 무슨 성 위기, 유동성 위기,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이라는 거는 아주 활발하게 액체에 흘러댕기는 흐름이 원활한 그런 자산. 이걸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해요. 그럼 뭐겠어요? 현금. 그러니까 금은 당장 그게 현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황금성이 높기 때문에 황금성이나 현금성이 높은 자산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에요. 당장 그게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의 당좌이금이나 소주머니의 수중의 현금이나 이거는 다 유동자산이에요. 그런데 서해대교 국토교통부 소유로 서해대교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여러 다리 중에 가장 자산 가치가 높은 다리 1조 3천억. 공인검사기관들이 이걸 감정을 해서 1조 3천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시중에 내놓은들 당장 그게 팔리겠어요? 안 팔릴 수도 있고 당장 팔릴 수도 없고 그거는 유동성이 가장 낮은 자산인데요. 그런 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해요. 따라서 고정자산은 유동이 안 흘러댕기지 않는 어딘가 딱 붙어있다는 거죠. 붙어있다. 땅에 붙어있거나 어디에. 이거는 비유동자산이에요. 자, 고정자산 이퀄 비유동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언제라도 당장 현금이 될 수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인데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를 할 때 기준이 1년이 기준이에요. 1년 안에 현금화가 될 수 있다 하면은 그건 유동자산으로 봅니다. 안 되면 비유동자산으로 봅니다. 부채도 당장 달라고 하면 당장 줘야 되는 부채가 있어요. 단기 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돼요. 그런 건 뭔 부채일까요? 유동부채. 3년 만기, 5년 만기 공채를 발행했다 그거는 비유동부채. 고정부채. 뜻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유동. 황금성이다. 황금성. 예, 그때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맞는 게 이게 유동성. 당장 결제할 수 있는 현금, 국제 현금, 달러가 일시적으로 우리 국내에 부족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경제가 부도가 난 게 아니고. 근데 그걸 국가 부도라고 해서 IMF에서 구제금융 받고 온 난리를 쳤잖아요. 제가 외국 그 영국 유학 중에 BBC 방송 딱 틀면 딱 첫 TV 뉴스의 첫 머리에 한국 부도 위기 막 이렇게 보도가 돼요. 지도교사한테 막 전화, 너 괜찮냐?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학비는 낼 수 있니? 학비는 낼 수 있니? 집 주인은 혹시 집세 떼먹고 야반 도주할까봐 걱정하고 정말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일본, 중국 이런 유학생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 근데 한국에 전화해 보면 그거 괜찮아요? 한국 경제 괜찮으세요? 아무 문제 없는데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면 그러니까 경제 돌아가는 실물 경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결제할 수 있는 미국 달러가 일시적으로 국내에 부족했던 거예요. 유동성이. 그게 이제 외환위기였어요.
무슨 실물 경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자, 다음 쪽을 보시면요. 그래서 자산 부채 이제 그런 종류가 있는데 이제 포인트를 보시면 발생주의하고 복식부기를 결합해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그 표가 가장 전형적인 그 서식이에요. 폼이에요. 폼. 자, 차변 대변으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거는 복식부기죠. 요건요. 차변 대변 나누는 것 자체는 복식부기고 이 거래 이중성에 따라 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자산, 부채, 자산 빼기 부채가 순자산. 물론 민간 기업은 이것을 이제 자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순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고 거꾸로 부채하고 순자산 합치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중에 30만 원이 있다. 그런데 친구한테 10만 원 빌렸다. 어머니한테 20만 원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받은 돈은 내 돈이고 친구한테 빌린 돈 10만 원. 이렇게 해서 부채 10만 원, 순자산 20만 원 해서 이제 총 자산이 30만 원. 30 빼기 10, 자산 빼기 부채하면 순자산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값이 커든지 플러스가 돼야지 재정이 건전한 거지. 빚이 자산 이거보다 많으면 마이너스 될 거 아니에요. 순자산이 이게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안 좋은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아까 유동성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단순히 지금 기성세대가 여러분들을 되게 무시하고 뭐 직업도 아직 없고 돈도 많이 없다 그래서 무시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요 유동자산이 좀 없는 거지 앞으로 잠재 능력은 무한하잖아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속에 내재된 잠재 자산은 엄청납니다. 이게 다만 호주머니에 좀 돈이 없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을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기성세대를 자꾸 무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고정 자산은 그러니까 비유동 자산은 엄청나게 지금 사실 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뭐가 있냐면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 자, 그래서 크게 5가지 요소로 이렇게 자산 5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이걸 표시를 하는데 이게 바로 발생주예요. 현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산, 부채, 순자산, 비용, 수익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아래에 있는 5가지는 발생주의의 구성 요소 5가지고 차변 대변은 복식부기의 2가지 요소고 이 표가 지금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결합한 발복 제가 이제 줄여서 발복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이에요. 국제적인 약속이 어떻게 되냐면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거나 순자산이 줄면 차변에다 기입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비용이 증가하거나 수익이 감소하면 역시 차변에 기입하도록 국제적인 표준이 그래요. 반대로 대변은 반대입니다. 반대. 자산이 줄거나 부채 자산이 순자산이 늘면 대변에 비용이 줄거나 수익이 늘면은 대변에 이렇게 해서 항상 차변과 대변의 합이 뭘 기장을 할 때 한쪽 면만 만지면 안 돼요. 요걸 만졌으면 반드시 이쪽에 상응하는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합이 항상 같은지를 확인하는 대차 평균이라는 게 같다는 거죠. 2분. 대차가 같아지는지를 늘 확인을. 그래서 대차 대조표를 늘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 자산 빼기 부채에서 순자산의 크기가 항목별로 차변과 대변이 다 같은지 요걸 확인하는 서류가 재무상태표. 옛날에 대차 대조표예요. 그 다음에 수익 빼기 비용해서 수익 빼기 비용에서 이게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요걸 알려주는 거가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 수익 빼기 비용. 그러니까 손해가 났냐 이익이 났냐. 자, 이거는 특정 시점에서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는 것이고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보통 이제 한 회계연도 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고 비용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 손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알려주는 개념이 손익계산서고 특정 시점에서 지금 순자산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개념이 재무상태표예요. 민간 기업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공공부문에서는요 약간 표현을 달리 써요. 표현을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우리 공공부문에서는 재정이라 그래요. 재정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이거는 재정운용표라고 해요. 재정운용표. 어떤 학자는 재정성과표라고도 하더라고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 빼기 비용.
성과가 얼마나 낮냐. 손가락 그다음에 여기다 하나 여러분들 강의 다 끝나고 이게 기침이 나야 되는데 영강반 할 때 되면 항상 제가 이렇게 목이 고장이 나. 지금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고장이 좀 났는데요. 다행히 이제 끝나가니까 천만 다행인데 이게 에어컨 켜줘. 그다음에 계속 강의 아침 오후 만취하다 보니까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